보시면은 이게 슬러비 데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님이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가 이제 뒷부분 보면 와 얘네도 근데 진짜 빡시게 만들긴 했다. 잘 만들었어요. 이제 세비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다 세비지가 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같이 봉제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넓게 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구성. 이거는 이제 바지 원단을 하나로 이렇게 감싸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결국엔 바지의 대부분의 핏을 결정하는 패턴의 요소거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못 펴. 이걸 피면은 이제 패턴이 어떻게 보면 안 나오겠지, 그지? 그쵸, 안 나오죠. 실루엣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허벅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라인이죠. 그쵸, 이제 허리에서, 골반부터 떨어지는 부분. 내가 왜 얘기해보니? 내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데님에서 이제 흔히 그냥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데님의 수선이잖아요. 데님 만들 때 수선 했을 때 그 밑단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유니언 스페셜 나왔다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치는 이유. 유니언 스페셜로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체인 스티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니언 스페셜만의 그 아탈이라고 하죠. 물결 아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도 모양이어가지고 파도 아탈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아니라 일반 미싱으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저걸로 해야지 일단 그 감성이 나와서. 감성값이. 네, 감성값이 있다고 그렇죠. 실제로 또 저 기계로 옛날에 작업을 했었으니까. 예, 그렇죠. 저거 50년 넘은 기계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 장사를 해서 청바지를 팔아본 지 10년이 되었는데 저 부분이 저 밑단을 이제 작업을 한다는 부분이 이게 뭐라 그럴까 미묘해. 사실 꼭 해야 되는 부분일까? 이걸 이걸 안 하면 뭔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짜리 데님을 샀는데 나름 아메카지, 헤리티지, 클래식 이런 걸 샀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만약에 잘랐는데 이거 갖다 그냥 싱글 스티치로 갖다가 그냥 동네 앞집 가서 수선하기에는 뭔가 아쉬워. 네. 근데 몇 번 해봤거든 그렇게.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조금 아쉬워. 근데 이게 또 이걸 작업을 하면 뭔가 스스로 뿌듯해. 남은 몰라. 맞아요. 몰라요. 사실 남은 잘 몰라. 네.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만족이지. 사실 우리 업계 이런 데님들 다 대부분 다 자기 만족이긴 하죠.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나도 거의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결국엔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잘라가지고 진짜 밑단 다 터뜨리고 다니지 않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쵸.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저걸 수선을 안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게 결국에 사서 안 입으면은 그게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그치. 근데 수선을 해서 입는다고 하면은 수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네스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네, 우리 최 대표님께서 좋은 가격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네스트 스토어에서 많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네스트 스토어에서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뭐 리바이스를 구매하셨다든지 뭐 더블아레를 구매하셨던지 뭐 다른 데서 이제 웨어라스 뭐 풀카운트 뭐 오니 뭐 다 상관없이 네. 오니도 되나요? 근데 18온스 이런 것도? 18온스 좀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해야죠. 네. 이제 정성스럽게 아주 잘 해주고 있으니까 디테일러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여기 녹사평대로 32길 5번지 입니다. 건물 뒤편입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스포크 맞춤을 하시니까 예. 이제 수선도 하시니까 일반적인 고객이 데님 수선에 실패하지 않는 그 법, 기장 수선할 때 팁 이런 것들. 기장 수선할 때 팁. 제가 오시면은 다 맞춰서 잡아드리긴 하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리지드는 웬만하면 수선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원워시 제품이나 이제 린스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1, 2cm 정도는 더 길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연청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줄만큼 줄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장대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신발에 매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부피감이 있는 신발이랑 이제 부피감이 거의 없는 높이가 낮은 신발 같은 거 있잖아.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반스나 컨버스 이게 부피가 좀 낮고
뉴발란스나 이제 나이키에서 몇 가지 신발이 좀 살짝 높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높낮이 지금 착용법에 대해서 또 신발 착용에 대해서 높낮이가 따라 다르니까 느낌이 좀 다르잖아.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감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맨발로 왔을 때 이제 나는 고객들한테 대부분 복숭아뼈 밑으로 내려서 그 절반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 대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근데 이거는 다 취향 차이예요. 맞아, 취향 차이가 맞아. 기장 요즘에 많이 하는 그 기장은 딱 신발 벗었을 때 그 발 뒤꿈치 끝에 맞도록 딱 맞도록. 예, 그렇게 하면 반스 딱 컨버스 신었을 때 끝에 그 로고가 보이거든요. 딱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럽하기에도 괜찮고 그냥 풀어놓기에도 괜찮고 그런 이게 정도가 낫지 않을까. 아마 그 대부분 이제 부츠 요즘에는 또 부츠 시대가 아니라 스니커즈의 시대고 네. 네, 또 반스 같은 거 많이 신고 네네. 이제 뭐 조단 같은 거 많이 신으니까 그쪽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부츠 같은 걸 할 때는 나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바지는 결과적으로 좀 길게 수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안 되면 롤업을 하는 게 좋고. 세비지 되면 또 롤업해도 솔직히 말해서 간지는 나잖아요. 그쵸. 허접한 되는 느낌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수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지. 또 네, 수축, 그쵸. 수축도 또 있을 수 있죠. 네, 수축도 있을 수 있죠. 세비지 데님의 단점이 있는데, 그지? 네. 어떻게 보면 90개 다운 원단은 계속적으로 수축을 한다. 네, 엄청 많이 수축하죠. 이게 방축 가공이 되긴 되죠? 되긴 돼서 나온 거죠, 요즘에. 요즘 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충격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스판 원단도 방축 가공을 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뭐 엄청 많이 줄고요. 아, 스파너던도? 네, 스판 원단은 엄청 줄죠. 뭐 거의 1.5야드 가지고 청바지 만들 거를 2야드씩 써야 된다든지. 스판이 오히려 더 줄어드네. 네, 스판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 딱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뭐 타 브랜드에서 원워시 제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패턴을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단을 세탁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작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하는 건지가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내가 알기로는 제작을 하고 세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작을 하고 세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로우 형태로 내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리지드 데님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로우 형태의 데님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원단 자체에서 가공이 됐다라는 거 보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허리에 뒤에 붙어 있는 가죽 패치를 많이 사용하잖아. 네. 가죽 패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죽 패치를 빨았냐 안 빨았냐에 따라서 가죽 패치에 우그러듦이 있거든. 세탁을 만약에 안 하면 가죽 패치는 펴져 있지. 그렇죠. 근데 세탁을 했으면 가죽 패치는 그렇게 우그러들거든. 색이 약간 변하면서. 그 당신 그 바지 95도로 95도 삶았다가 삶았던 거 그거 가죽 패치가 거의 이제 육포가 됐던 육포가 됐지, 그렇지. 말린 육포가 돼가지고 네, 완전 딱딱하게. 그런 식으로 되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는 사이즈감 자체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풀카운트는 원워시가 된 상태에서도 허리 사이즈가 34를 유지를 하는 반면에 웨어하우스는 34임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 이제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34 사이즈에 수축할 걸 감안해서 네. 처음에 재단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맞지? 네, 그런 거죠. 그 돌입니다. 근데 웨어하우스는 그러면은 수축을 고려를 했을 때 34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4로 재단을 하고 하는 건가요?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헤리티지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헤리티지여서 그냥 리지드를 원래 기본은 걔네 디폴트 값이 그냥 리지드야. 그냥 리지드 상태이기 때문에 리지드 34를 입어라 이런 거거든. 리바이스처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갖다가 웨어하우스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원워시 서비스가 있잖아. 네. 그 원워시도 이제 옛날에는 하지도 않았어. 웨어하우스 사무라이 뭐 풀카운트는 아니고 저기 더 플랫헤드 뭐 지금 4대 데님이라고 했던 다치산 이런 애 다 진짜 생지 리지드로만 나왔거든. 리바이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안 좋아했고 불안해하잖아. 사이즈감에 대해서. 맞죠. 줄지 안 줄지, 얼마큼 줄어들지, 안 줄어드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불안하니까 이제 방축 가공이라고 반축권 이제 원어칭 작업을 해서 나오지. 근데 웨어하우스는 34를 입는 사람은 원래 리지드 34를 입어라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원어시 서비스가 그냥 한번 빨아줄게. 그런 이런 느낌인 거지 개념인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또 추가 돈이 붙는 경우도 있어. 웨어러스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헤리티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셔츠 같은 것도 노너싱 상태로 나오기도 하거든. 원래는 디폴트가 노너시라니까 원래. 아 그럼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수주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그 디폴트 값으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참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 지금 현대의 상황에서는 이미 다 가공을 해서 나오는데. 근데 웨어러스는 그게 아니라 옛 것을 추구하니까. 근데 풀카운트는 또 다른 게 풀카운트는 현재 시대의 편의성에 맞게 만들어진 데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풀카운트의 모토는 그 데님의 모토는 그거야. 내가 이걸 입고 잠옷처럼 입어도 편안한 데님. 그러니까 좀 다른 거.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저기 뭐야 종성 대표님 대 모셔놓고 나만 떠드는 느낌. 원래 좀 말이 많습니다. 좀. 여기는 좀 조용한 편이고. 그 유튜브를 좀 더 많이 찍어보셨다고 약간 좀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궁금한 것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고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풀카운트를 좋아를 했는데 비스포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항상 많이 하는 질문, 비스포크를 하면 뭐가 좋아요? 약간 이런 질문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맞춤을 하시면 좋은 분들이 있고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풀카운트든 어떤 데님 브랜드든 입어서 그 원단이 마음에 들고 그게 자기 핏에 잘 맞는다. 그럼 굳이 맞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뭐 허벅지가 두껍다든지 엉덩이가 크다든지 아니면은 뭐 풍채가 좋으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지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조금 이제 좀 특이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다 맞춰드리죠.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체형이 이제 기성복하고 좀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많이 맞춰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옷을 판매하다 보면은 청바지 같은 경우 특이 체형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허벅지가 유난히 두꺼우신 분이라든지 발달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뭐 골반이 거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그 기성품으로 나오는 데님들은 좀 입기가 힘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허벅지가 크신 분들은 허리가 맞는 데님을 입어도 핏이 안 나와. 아니면 못 입거나 허리 때문에 아니 허벅지 때문에. 그러면 허벅지에 맞춰서 입으면 허리가 커. 그럼 이제 벨트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아니게 원하지 않는 핏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비스포크 데님을 맞추는 게 더 낫죠. 심리적으로 더 낫죠. 네. 그럼 데님을 살 때 네. 허리를 딱 맞게 입어야 되냐, 살짝 여유 있게 입어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들.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도 그렇고 아마도 비스포크하는 고객님들 분들도 그런 고충,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인가?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기 때문에 그거는 한 그 브랜드나 아니면 그 브랜드에서 뭐 권장해주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거 맞춰서 사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원어시로 나오니까 원어시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좀 딱 맞게 사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늘어나니까. 네. 사실 근데 그 취향 차에 가장 크게 결정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허리에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허리에 맞추는 거 보고 사람의 인체 구조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청바지가 이제 그 사람의 인체에 맞게 입체적으로 갖다 변하면서 나오는 패턴 변화가 있거든요. 허리에 딱 맞춰서 입었을 때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청바지가 확장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허리 뒷부분에다가 손을 넣어보고서 이거는 확장이 되니까 허리 꽉 맞춰도 입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확장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뒤에도 딱 맞고 앞뒤에 딱 맞고 이게 착용자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이즈는 안 맞는 게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옷에 확장의 여지가 없는데 옷이란 것도 어쨌든 물리적으로 갖다가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데 네. 확장성이 있단 말이야. 확장. 그것도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페스에 막 이런 데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어라. 위에 버튼만 잠기면 된다. 아랫배가 진짜 뚫릴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서 한 3일만 입으면 늘어난다 이랬거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허벅지 막 이렇게 쫙 슬림하게 입는 데님들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워낙 개성이 넘치는 바지들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입으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마무리하자면 저 맞춤도 하고 있고 데님 클래스 하면서 청바지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고 수선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서 바쁜데 아무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태원의 디테일러입니다. 그 청바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청바지 또 그 자기가 만드는 법, 청바지 클래스를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분기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3개월 정도 하나요? 네, 3개월 정도 하는데 보통 심화 과정까지 6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 자기 데님을. 네. 또 그리고 비스포크 데님에 대해서도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청바지 진짜 좋아하시면 한번 맞춰서 입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단들을 선택해서 자기만의 이제 데님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한국의 데님 시장이 커지는 거를 제가 목표로 하고 데님 클래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많이 배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또 이태원의 괴인과 함께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장인 초대석 2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